자, 이번엔 최마의 뒤집기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변함없이 또 자리하셨고요. IS의 김태성 본부장도 오늘 금요일 조합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앞서 최현덕 매니저 코너에서 AI에 대한 구제금융 이슈를 꺼냈던데 우리 이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우리 한글 번역판 기사가 백악관의 AI 차르 구제금융 없다. 그러면서 AI주 일제히 급락. 이 차르라는 단어가 6세기인가 7세기의 군주 시대에 쓰던 뭔가 특정 인물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인데 뭐지? 이게 군주. 아직도 그쪽 세계에서는 뭔가 이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본데? 하여튼 거기에 첫 번째 차르라는 단어에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금융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진위 여부는 모호하긴 합니다만 김종효 회사 요 AI 얘기는 어때요? 그 뭐 예전부터 얘기됐었지만 뭐 엔비디아야 돈도 있고 뭐 투자도 할 만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예전부터 이제 샘 알트먼이 여기저기와 협력한다 뭐 그다음에 90만 장 달러 얘기했을 때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에서 저 물량을 어떻게 다 감당하지라는 건 다 뭐 우려하고 있었던 바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제 샘 알트먼이 추가적으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뭐 펀드를 만든다 해서 뭐 중동 국가와 뭐 펀드를 만든다고도 했고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게 일부 뭐 자금을 회전하는 물건과 자금을 회전하는 방식으로 일단 뭐 물량을 가져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 AI라고 하는 것에 그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쪽은 엔비디아, TSMC, 뭐 SK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는 앞으로 뭐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시설 투자 안 할 거냐, 과연 AI 캐펙스를 안 할 거냐를 질문으로 던지게 되면 그럴 수가 없죠. 오라클이 이미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까지 하는 상황이고 메타는 미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내년도 투자 계획을 다 밝힌 상황인데 이걸 갑자기 뭐 중간에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오늘 나타난 샘 알트만의 이슈는 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거리는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뭐 꺾인다, AI는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너무 그렇게 확대된 게 단정을 아닌가. 단정 지어가지고 확 부러뜨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샘 알트만이 챗GPT, 오픈 AI 챗GPT, 뭐 영화 아이언맨에 늘 등장하는 자비스, 요즘 뭐 허라는 영화에도 비유를 하지만 그러니까 나만의 자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제 모두의 자비스로 가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돈을 여기저기 하다 보니 어딘가 지금 조금 막힌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 미국의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얘기를 자꾸 하지만 이게 돈이 쉬지 않고 계속 그 레버리지 대출로 막 나가잖아요. 여기도 대출해주고 저기도 대출해주고 막 금리 차이가 나면은 싼 금리 빌려다가 고금리로 또 넣고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가격이 조금 이상하게 변해버리면은 와다다닥 엉키거든요. 근데 AI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가다가 이제 순환 구조, 이제 다 같이 죽어보자, 아니면 다 같이 살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금 미진하니까 아씨 정부에 손 벌려야 되나? 써버린 AI로 구제금융은 좀 그렇고 정부가 참여하는 뭔가 이랬더니 선을 딱 걷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풀어갈 거냐? 김태성 본부장이 보시는 AI 거품론에 대한 총평? 일단 AI 거품론은 저는 아직은 저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 8원 연준 의장의 발언도 우리가 한번 고심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월 의장? 네, 네.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AI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그쪽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지금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과를 내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 아직 버블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지금 2번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 그때마다 조정이- 등장했던 헤드라인 타이틀이 AI 그렇죠. 거품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음. 반복해서 이제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익숙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버블이라는 단어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추적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의 금액이 계속 늘어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아니면 만약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시장을 강하게 흔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키를 쥐고 있죠. 엔비디아 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지금 중국에 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출이 더 증대할 거냐 아니면 매출이 정체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바라보는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첫 번째는 캐펙스 투자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저는 오히려 더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승 부장이 얘기하는데 이게 외신 속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타이틀이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중국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렇죠. 블랙웰은 당연히 뭐 최고의 하이엔드 현재는 그래서 그거는 중국으로는 안 돼라고 며칠 전에 나왔고 뭐 사실은 미국 내의 여타국으로의 반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얘기는 없고 근데 이제 저사양 칩이 뭐 H 시리즈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 확대 해석이 된다면은 지금 김태성 본부장이 말씀하신 엔비디아도 사실은 중국을 지금 이 마켓이 열려야지 또 다음 버전으로 가고 돈이 들어오면 또 돈 순환시킬 텐데 중국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26만 장 팔게. 약간 좀 뉘앙스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뭐 치맥 파티하고 드디어 구했네라고 하지만 중국 팔로가 막히니까 우리한테 판 거 아니야? 라는 고가운 시선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어느 게 뭐 타당하다 이건 아니고 어차피 우린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요 중국 시장 엔비디아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 엔비디아 쪽에 만약에 그 중국 쪽으로 팔려고 했던 H20이나 그 후속 모델인 H30이 모두 막힐 경우에는 뭐 한 10에서 한 12% 정도의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19일 날 지금 실적 발표 예정인가요? 네, 아마. 11월 19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뭐 그 실적이야 당연히 안 잡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전체 매출의 10% 정도 내외의 물량을 앞으로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난 충격이죠. 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 칩을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아서 뭐 중국 쪽에 못 팔면 다른 쪽에 뭐 추가로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그러면 독립의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계속 추적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조금 합니다만. 오르다가 아시아 마켓에서 약보합으로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전산 거래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일부 아시아 메인 조금 굵은 돈들이 이렇게 쳐버리면은 쭉 올라가고 팔아버리면 쭉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대형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것은 일정 부분 시장에 조금 반영되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말로 확정이고 엔비디아 매출의 한 10% 정도가 등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라면 당연히 뭐 최근에 이제 $200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는 하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CXMT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중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달가운 점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뭐 중국 쪽이 다 알아서 가져가고 엔비디아는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AI 진영은 망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구글도 자신의 칩을 개발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그 범용 칩을 쓰는 것보다 자신들의 칩을 쓰는 게 좋으니까 개발하는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들도 피지컬 AI를 하면서
결국 캐펙스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의 뭐 되돌림은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저는 이 AI 시장의 뭐 캐펙스라든지 AI 시장 전반이 뭐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GPU, 창신 메모리 좋아요. 자, 일단은 젠순왕 CEO도 중국이 앞으로는 AI 시대에서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고 전망도 했고,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야, 이게 사실 GPU 기반의 AI인데 중국은 메모리를 어떻게 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쪽은 워낙 스크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GPU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못 만들려는 법은 예전에는 기술 격차가 워낙 커가지고 저거 쫓아오려면은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DDR5나 DDR4 반도체의 이제 지금 현물 가격을 매번 그 정보 사이트들은 이제 시장 끝날 때마다 이거 가격 또 올랐어. 또 올랐는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자꾸가 아니라 이제 근거를 틀린 얘기도 아니고 고지고대로 다 믿기도 뭐하고. 근데 실제 현물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팩트이지 가격이 않습니까? 오르는 그렇기 맞죠.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하면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그리고 이제 매도세를 또 볼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또 민감 부분도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갔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무조건 강해야 된다라는 건 그것도 저는 확대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기회로 보신 게 맞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이 DDR4, DDR5 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이니 오히려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빠질 때는 저는 기회로 보는 게 맞는데 어제부터 좀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엔비디아가 장 막판에 한 번 더 밀려내려갔고 네. AMD 같은 경우에도 그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국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칩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것조차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결국 미국 쪽에 대한 발주였겠죠.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잘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엔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그렇죠. 없이 지금 흘러간 상황이다 보니 글자대로 미봉 그렇죠. 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에 따른 지금 실망 매물이 시장에 출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AI가 이제 꺾인다라기보단 우리가 조금은 김치국을 좀 빠르게 마셔서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으니 이 일정 부분은 부분 조금은 감안하셔야 거쳐줘야 된다. 된다. 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가장 민감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향 재료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했던 종목이다 보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보다는 이스페타시스가 좀 더 빠르게 뭔가 주가의 민감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타가 높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정말 뭐 진실인지 뭐 확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뭐 더 자세히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일정 부분 충격을 받겠지만 그러면 지금 뭐 국내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M7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순식간에 뭐 되돌려지거나 반도체 가격이 다시 아래로 꺾여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경계감은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우려하거나 이들의 이익이 내년에는 다시 아래로 꺾여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HBM으로 하든 뭐 HBF로 하든 아니면 다른 뭐 GDDR7을 모아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메모리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GDDR7은 중국이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나? 봤을 때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HBM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뭐 중국마저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구간이고 미국의 마이크로는 더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상황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판매 제품의 가격이 저렇게 뛰는데 실적이 당연히 자명이 좋아지는 것도 맞고 그거를 주가에 반영해서 더 업사이드, 위를 더 보여주는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도 맞고. 근데 다만 그 다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DDR5나 DDR4 메모리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 쇼티지 전망을 내놓는 쪽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26년 한 2년은 더 지금 이 광풍이 갈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맞다면은 따라가야죠. 뭐 힘들어도 뭐 아유 뭐 나는 그냥 요지부동 돌부처처럼 우리 한화 팬들처럼 네.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다가 하면은 뭘까? 이게 뭘까가 지금 저한테는 가장 궁금증이죠. SK 하이닉스가 우리 이제 HBM은 적층이기 때문에 본딩 장비 늘 얘기하잖아요.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올해 수주 발주 없었어요. 내년도도 애매해요. 그러면은 HBM 3E에서 4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했잖아. 치맥 파티하고 너무 좋은데 저도 전순환 CEO를 좋아하지만 저분은 지금 무슨 생각이 때문에 저럴까? 중국의 지금 이슈를 지금 마음속에다 응어리를 품고 있는 건가?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 생각이어서 이게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김태성 본부장이 보는 젠슨왕의 속마음은 뭘까? HBM. 결국엔 많이 팔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 비즈니스맨이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목표는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를 봤을 때 네. 가장 조금 수월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쪽이 어딘가, 그리고 부딪힘 없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단연 좀 돋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정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만을 자꾸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 데이터 센터와 AI에 대한 투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주인이었고 뭐 여전히 향후 뭐 수개월, 수년 동안 엔비디아가 그 중심은 맞겠지만 네. 2등주, 3등주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엔비디아의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다 그냥 AI 산업이 커져가는 거냐 아니면 정체되는 거냐 아니면 꺾이는 거냐 이것을 좀 보시면서 투자의 어떤 방향성과 비중 조절을 하신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당연히 본딩 장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한 발 더 앞서간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스펙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도체 칩에 대한 스펙도 올라가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기술에 누가 가장 먼저 빨리 뛰어들고 있느냐. 저는 이런 쪽을 미리 그냥 바라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뭐 DDR5, DDR4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비주들은 이미 우리가 작년부터 먼저 봤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보는 것보다는 미래 기술에 대한 좀 가능성을 본다면 저는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발열을 잡는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선점을 해보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CNBC도 뭐 AI 시대 SKC가 또 주목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대요. 그들도 미국 방송이지만. 자, 그러면 김종인 의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AMD, 퀄컴. 뭐 미국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선택지를 어떻게 세 개를 다 깔아서 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일단 뭐 단기적인 성과를 바란다면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낫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선택지가 HBM 말고는 없잖아요. 네. 뭐 물론 반도체 전반이 좋아지면 가장 뭐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중요한 건 결국은 엔비디아가 추가로 여러 가지 칩들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TSMC 혼자 너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 안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저는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네. 긴 관점에서의 투자로 보면 저는 뭐 여전히 삼성전자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서 터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미국 기업은 저는 뭐 예전부터 올해는 엔비디아보단 브로드컴의 선택인데 여전히 이제 브로드컴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올해 미국 시장의 반도체 최고의 히어로는 브로드컴도 아니고 퀄컴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니다. 네. 누가 뭐래도 샌디스크라는 거죠. 샌디스크. 이 샌디스크가 지금 주가가 9월 달, 10월 달에만 한 뭐 3, 4배 올랐는데
여전히 빠지지 않고 불을 뿜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걸 쫓아가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나 그런 종목군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안 꺾이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반도체에서 불고 있는 수요는 뭐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 크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여전히 뭐 해외 기업 쪽에서는 브로드컴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미국 주식은 그다음에 샌디스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우리 김태수 본부장은 30초만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 HDD 플래터 쪽을 하거든요. 이걸 네.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JNTC라고 하는 기업이 그래도 가장 유사한 사업군을 좀 가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유리기판과도 연결이 있어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 JNTC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JNTC JNTC. 네. 이쪽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시간 아닙니다. 조절을 제가 못해갖고 본대를 잘했어야 되는데.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또 뒤집기 한 판을 같이 해주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